네, 어제 통일부 장관 홍영표 장관이 KBS에 출연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남북 경협의 자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전용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승부수를 둔 것인지 어쩌면 새로운 논란을 시작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출석해서는 좀 한 발 빼는 듯한데요. 오늘 국회 그리고 어제 KBS 상황 점검합니다. 여전히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자료들이기 때문에 공개 드린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자,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어제는 저렇게 자료가 있는데 정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그랬고 오늘은 와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러나요? 앰비규어스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 또는 외교를 하는 과정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국가 정보를 계속 꼬리를 잡고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내놔라. 그러면 김정복 실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정도, 저 정도의 답은 적절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왕 얘기를 꺼냈으니 상자를 열었으니 한번 단호하게 얘기를 더 하는 게 맞았습니까? 그 근거 자료를 입수한 게 통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통일부가 마음대로 그걸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하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추정하자면은 네. 분명히 북한이 핵실험 부분이라면은 네. 원심 분리기 부품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핵실험할 때는 각종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계기를 북한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럼 계기를 수입한다든가. 그다음에 각종 케이블을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 장소에서부터 바깥의 계기까지 케이블도 북한에서는 거의 없죠. 그러면 분명히 샀을 거 아닙니까? 네. 샀으면 달러 주고 샀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쓰였을 거다라고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한 건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한 발로 물러서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는 그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랬고 오늘은 와전됐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이런 걸 보니까 국제사회의 요청, 시선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전략적 모호성이 이미 깨졌습니다. 네. 지금 남는 기록은 자료가 있다는 것만 남게 되지 지금 오늘 와서 해석을 한 내가 볼 때는 말을 주워 담는 그런 내용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저 발언을 한 배경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굉장히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내렸다.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 의견 엇갈리는 거를 좀 뭐랄까요 봉합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북한과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물론 개성공단 같은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또다시 협의할 때가 있을 경우가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돈 간 얘기, 오고 간 얘기 전화한 얘기 같은 거 저런 식으로 다 밝혔다가는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 실장님께서 과거의 정부 활동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이 어떤 엔진을 사갖고 오고 소위 중고를 사갖고 온 걸 추적하셨다고 하는데요. 통상 그런 식의 정보 작전을 할 때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권은 외국에 못 미치거든요. 따라서 제3국의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정보기관끼리는 내가 취득한 정보를 너희 나라 정보처럼 보호해달라고 하는 정보 비밀 보호 협정을 맺습니다. 따라서 이걸 설명하려면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우리한테 협조한 걸 다 공개해야 객관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 협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흐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정보 비밀보호 협정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은 더군다나 이 홍 장관이 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통일부 자료가 아니고 아마 국정원 자료일 겁니다. 따라서 이거 밝히게 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좀 흐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자, 우리 정부는 다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2006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시장이 된 당시 한나라당의 김기현 의원이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때 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10년 전 국회 영상이라 음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를 좀 죽이고 화면만 보여드리겠는데 자막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자막을 좀 유의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개성공단 현안 사항 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2005년 12월자고요. 그런데 57달러라는 임금인데 개인한테 10달러까지밖에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당시 화면 오른쪽 보이는 분이 산업자원부의 투자입지 팀장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 그런 풍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풍문을 담은 보고서라고 약간 반발 빼는 듯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금 종로에 출마하는 정세균 의원입니다. 정세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월급을 다 주고 그 돈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추궁을 하는 모습 봤습니다. 자, 저희가 저 컴퓨터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그 자료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5년 12월에 만든 산업자원부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산업자원부가 만들고 통일부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내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만든 문서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정훈 의원. 네,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이 57.5달러인데 개인한테 가는 거는 10달러하고 당한테 가는 건 30달러다. 나머지는 어제 말한 대로 그 어떤 사회 무슨 비용이었죠. 그걸로 빠진다. 그런 거를 이제 2005년도에 알려줬었죠. 네. 근데 보통요, 이 정도 보고서가 문건이 부처와 부사이, 산업자원부와 통일부 사이에 오갔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투자팀 입지 팀장은 풍문을 옮긴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김정국 실장님,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일하실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근무를 했지만 저 보고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걸 이제 추정하자면은, 자, 개인이 10달러 갔다. 네. 이거는 추정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네. 했냐면은, 비록 북한 원화로 주지만은, 네. 외화 상점에 가서 외제 물품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걸 북한에 수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은, 네. 한 개인한테 한 10불 정도는 간다. 네. 여기까지는 완전한 팩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면서 김정일이가 북한에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네. 개성공단에서 6사단하고 64사단, 그다음에 62여단을 갖다 북쪽으로 이렇게 철수시키면은 니들한테 군부에다 얼마쯤 주겠다. 네.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회문화 시책비, 네. 그다음에 이제 총국, 네. 중앙특구 지도총국에서 쓰는 그 행정관리비, 그걸 합치면 아마 57.5달러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30달러를 추정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전체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속기록, 국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요 발언만큼, 그리고 문서의 제목만큼은 정확한 건데, 자, 그러면 10년 전에 국회에 공개되던 이거 다시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리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속기록이라는 건 남아있게 마련이니까 네. 그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속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자료 요청할 수 있죠. 자료 요청권이 국회의원들 다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문제지. 네. 제가 볼 때는 요청하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는 야당도 그렇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요. 자, 그렇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준 돈이 상당수가 70% 정도가 노동당과 군에 흘러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도 다 알면서 했던 거 아니냐. 유엔 안보리를 바로 보수 정부가 어겼다라는 논리가 야당에서 나왔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 야당 지적이 맞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맞다고 봐야 되고 과거에 진보적인 정부도 역시 어겼고요. 공통으로 서로 어겨왔는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계속 우리는 이걸 해갖고 북한을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네. 성과도 없었고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네. 헌상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3년 6월이면 박근혜 정부 1년 차인데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국내 기업에 북한이 주는 돈들, 개성공단 돈들이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은행, 기업과 거래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네요.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개성공단 문제는 네. 우리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대한민국의 내부 네. 거래로 봐야 된다. 네. 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유엔 안보리라 하지만 네. 미국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었고 또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우리가 재개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될 때 우리가 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은 벌크 캐시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국 정부에 물어봤을 때 미국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했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니라는 그런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 때문에 현찰을 북한에 주지만 그게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60만 정도의 병력을 파견해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닉슨 독트린 하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미국 정책이 대변화가 있었던 건데 똑같은 변화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가돌리늄 농축 기술을 갖고 네. 우라늄 농축을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컴패스 해가지고 우리가 자백을 해갖고 IAEA 사찰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네. 같은 자백을 해도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한 걸 자백을 하고 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도와줬던 걸 자백을 해서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에 의한 어떤 반대급부는 받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한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는 우리의 어떤 핵 능력을 억제하는 자백을 했다면 그런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회에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시 장관들을 압박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종석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디자인을 했던 분인데, 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을 그래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돈이 북한 핵 개발이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중단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런 보고를 하거나 건의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1년에 30억 달러 정도의 교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간 돈은 어느 나라하고 교역을 했던 간에 그 외환 집중제, 국가 집중제에서는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억 불 정도 거래를 하고 그 중에 10억 불을 수출하니까 수출 대금 10억 불이 언제나 달러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데 특히 한국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때문에 준 돈이 대량 살상 무기나 핵실험에 쓰였다는 것 근거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수출하는 것은 네.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을 합니다. 네. 북한은 물자가 남아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네. 수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네. 통상 또 보면은 수출보다 수입이 항상 많기 때문에 네. 적자가 한 10억 불 됩니다. 네. 그 나머지 10억 불을 메꾸기 위해서 네. 금강산 관광대금, 개성공단에서 나온 돈들 그다음에 각 외화벌이 상사들이 네. 해외에서 몰래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인 것들, 마약 밀수한 것들, 그다음에 노동자 임금 이런 거, 네.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 10억 불을 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20억 불어치 수입하고 10억 불어치 수출했다는 얘기는 적자가 10억 불 된다는 매년 거죠. 난다는 네, 건데 나는 겁니다. 네. 달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 메꿔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별개의 문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종석 장관의 얘기는 네. 북한의 주머니돈이 30돈인데 네. 현재 북한이 이렇게 달러가 이제 어차피 있는 건데 그 돈 중에 어떤 부분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네. 홍영표 장관하고 차이는 똑같은데 네.
이종석 장관은 교묘하게 국정원에서 보고 안 받았다. 아니다는 게 아니라 네. 안 쓰였다고 한 게 아니라 보고를 안 받았다고 교묘하게 피해가고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한 거예요. 무역 얘기를 하고 네. 물타기를 했죠. 네, 네. 근데 홍영표 장관은 좀 순진했는지 그걸 또 가지고 있다로 지금 발뺌한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KBS 인터뷰 때 홍영표 장관이 다 얘기했잖아요. 사실 네.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이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청와대랑 다 조율한 결과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요? 어제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개성공단에 있는 돈의 70%가 당과 서기실에 들어간다. 저는 거기까지는 제 경험으로 보면 네. 그 발표한 거를 만약에 네.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핀치에 몰려 있으니 네. 의견이 양분되고 있으니 각 유관 장관들은 뭔가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 네. 틀림이 없지 않느냐. 네. 굉장히 뭐랄까 설득력 있다. 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논의했을 거로 제 경험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홍 장관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아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중단한 거는 그냥 기분이 아니고 네. 상당히 중요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돈이 네. 핵 개발에 쓰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아 이게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이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미쳤을 것이 틀림없고 네. 그것이 마침 KBS 네. 이런 진단에 나와서 했던 것인데 네. 제가 볼 땐 그거 듣고 나서 딱 하는 순간이 뭐냐면 네. 저처럼 무슨 뭐 약간의 뭐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만나본 사람 입장이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외교라는 거는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익을 지키는 가장 천병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어느 책에나 다 나와요. 외교관이란 네. 국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네. 라는 게 다 나오는데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을 좀 도두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 보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네. 는 게 제 판단이고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무자고 봅니다. 사실 네. 우리 기자들이 볼 때 네. 저 오늘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랑 다 NSC 차원의 조율보다는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든 대통령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일시 폐쇄 그리고 종국적인 폐쇄로 가는 길에 들어간 결정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로 보이는다 하는 해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